꽉 막힌 강변북로 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는 정말 거북이 걸음이죠. 그때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노란 택시 대신에 조용한 드론처럼 생긴 비행체가 내 앞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냐고요? 글쎄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하늘을 나는 택시, EVTO를 개발하는 아처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의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45%나 폭락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과연 이건 절호의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정말 위험한 추락의 시작일까요? 이 회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두 개의 거대한 산, 이걸 중심으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아처 에비에이션은 뭐랄까 미래도시 교통의 혁명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꿈의 무게만큼이나 정말 무거운 현실적인 과제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상을 바꿀 엄청난 비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비전을 딱 가로막는 냉혹한 현실이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아마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엄청나다는 비전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초가 만들고 있는 미드나이트라는 4인승 에어택시. 이게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요? 네. 간단히 말해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헬리콥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헬리콥터요? 네. 지금 도심 단거리 항공이동은 거의 헬리콥터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엄청 시끄럽고 연료비도 비싸고요. 미드나이트는 전기 모터 12개로 수직 이착륙을 하니까 소음이 훨씬 적고 당연히 탄소 배출도 없습니다. 정말 도시 친화적인 항공기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그 지옥 같은 교통체증은 그냥 발밑에서 구경하면서 공항까지 10분, 20분 만에 데려다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의 핵심 비전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비행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시의 교통체계를 2차원에서 이제 3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인 거죠. 3차원으로요? 네, 도로라는 선 위에서만 움직이던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는 면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이동 시간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서요. 도시의 공간 구조나 부동산 가치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잠재력을 가진 거죠. 와, 판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계획이 있으면 뭐 합니까? 아직 상업적으로 운항하는 비행기는 단 한 대도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바로 첫 번째 거대한 산, 미국 연방항공청 FAA라는 규제 기관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FAA요? 네, 모든 항공기는 승객을 태우고 상업운항을 하려면 이 기관의 형식 증명이라는 걸 받아야만 하거든요. 이게 일종의 국가공인 안전인증서 같은 건데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그냥 안전 테스트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다른가요? 기존의 보잉이나 에어버스 비행기는 수십 년간 쌓인 데이터와 규정이 있어요. 심사관들도 뭘 봐야 할지 정확히 알죠. 그런데 미드나이트 같은 EVTOL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입니다. 자동차에 날개를 단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에 바퀴를 단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배터리팩 중 하나가 공중에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할 건지, 또 복잡한 도심 상공에서 수많은 에어택시들의 충돌을 막는 관제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건지, 조종사의 실수나 해킹을 막는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안전한지. 와, 정말 질문이 끝도 없겠네요. 그쵸. FAA 입장에서는 질문은 산더미 같은데 참고할 만한 교과서가 한 권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심사관들조차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검증해야 안전하다고 도장을 찍어줄 수 있지? 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빠르게 움직이고 부서라 같은 그런 실리콘밸리식 격신이 통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단 한 번의 사고가 산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FAA는 극도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아처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얼마 전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조종사 혼자 타서 한 88km 정도로 날았다고 하던데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요.
이게 서울로 치면 강남에서 거의 천안까지를 교통체증 하나 없이 날아간 셈인데 이 정도면 꽤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시험 비행 성공하고 FAA의 최종 승인 사이에는 정말 깊고 넓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을 언제 또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아처가 가진 첫 번째 핵심 리스크입니다. 결국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를 FAA가 쥐고 있는데 그 열쇠를 언제 줄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그 기다림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이 두 번째 거대한 산, 즉 돈 먹는 하마라는 재무적 현실로 직결됩니다. 아처는 FAA 승인만 못 빠지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승인이 나는 그 순간 바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공격적인 투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우선 조지아주에 이미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는 비행기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고요. 허가도 안 났는데 공장부터요? 네, 아직 팔 수 있는 허가도 안 났는데 공장부터 돌리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2028년 LA 올림픽의 공식 에어택시 파트너로 선정된 겁니다. LA 올림픽 파트너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소식 같은데요. 전 세계의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무대잖아요. 물론 최고의 홍보 기회죠.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스스로 2028년까지는 무조건 상용화하겠다고 전 세계에 그냥 공표해버린 셈이에요. 만약 FAA 승인이 늦어져서 이 약속을 못 지키면 그땐 엄청난 홍보 효과가 아니라 엄청난 망신이 될 수도 있는 뭐랄까 양날의 검인 셈이죠. 이런 미래를 위해서 최근에는 LA 지역의 공항까지 1억 2,8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해볼게요. 아직 수익은 0원인데 공장을 짓고 올림픽 파트너십을 맺고 심지어 공항까지 샀다고요? 이 모든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아처가 이런 활동으로 태워버린 현금, 즉 현금 소진액이 무려 4억 8,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4억 8,700만 달러요?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1년 만에 그냥 썼다고요? 수익 없이요? 네, 맞습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라 거의 돈 소각로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신주 발행, 즉 주식을 계속 찍어내서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직면한 두 번째 딜레마, 주주 가치 희석의 문제입니다. 주주 가치 희석.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한 비유가 있습니다. 8조각으로 잘린 피자 한 판이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당신은 그중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자 전체의 8분의 1이 당신 몫인 거죠. 네네. 그런데 피자 가게 주인이 돈이 더 필요해서 원래 있던 피자는 그대로 둔 채 갑자기 피자를 16조각으로 더 잘게 잘라서 새로운 손님들에게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피자 전체의 크기는 똑같은데 제가 가진 조각의 가치,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분의 1에서 16분의 1로 그냥 절반이 돼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아처는 올해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전체 주식 수가 3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당신이 연초에 아처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는데도 회사 전체에서 당신이 차지하는 지분율은 30%나 줄어든 셈이죠. 최근에도 6억 5천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 8,100만 주를 또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주식의 파이가 점점 작아지는 걸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거군요. 물론 나중에 회사가 성공해서 피자판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다면 괜찮겠지만 그전까지는 내 몫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회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거대한 성공 가능성, 그거 하나만 보고 FDA의 기약 없는 승인과 계속되는 지분 가치 희석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모두 견뎌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거대한 비전과 두 개의 무거운 현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의 현재 모습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한편에는 도시교통의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정말 혁신적인 꿈이 있습니다. 미드나잇이라는 실체가 있고 LA 올림픽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있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누구라도 혹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FAA 승인이라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절대적인 관문이 있고요. 그 관문을 통과할 때까지 버티기 위해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자금을 수혈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재무적 현실이 존재합니다. 와, 말 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워드의 전형이네요.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인 구조. 네, 정확합니다. 이 회사의 미래는 이 아슬아슬한 개발 단계의 외줄타기를 무사히 마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라는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술 개발과 규제 통과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는 세 개의 공을 동시에 저글링하면서 결승선까지 달려가야 하는 아주 힘든 경주를 하고 있는 셈이죠. 비전과 현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처는 자신들이 헬리콥터의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죠. 기술적인 문제도 FAA 규제 문제도 모두 해결돼서 마침내 에어택시가 우리 도시 위를 날아다니게 됐다고요. 자, 그때 여러분은 매일 타던 자동차나 지하철 대신 과연 이 새로운 비행체에 당신의 몸을 선뜻 맡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처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은 최첨단 기술이나 복잡한 규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오래된 불신과 습관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장벽일지도 모릅니다.